12첩 반상을 먹었던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입니다. 그런데 매일 보리 한 옴과 채소 한 가지만 먹었던 한 남자는 78세까지 살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8세에 감옥에 갇혔고 관상가에게 칼에 맞아 죽을 상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은 수명은 단 1년. 그런데 이 남자는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자신의 관상까지 바꿔버렸습니다. 250년 전 일본의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이 부와 장수, 그리고 운명 자체를 결정한다는 놀라운 법칙이었습니다. 미즈노 남보쿠. 1757년 일본 에도 시대에 태어난 이 남자의 인생은 처음부터 엉망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술을 마셨고 도박에 빠졌고 결국 18살에 감옥에 갇힙니다. 추록한 뒤 찾아간 관상가는 그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다. 1년밖에 살 수 없다. 남은 수명이 1년이라는 선고를 받은 남보쿠는 절로 들어갑니다. 죽기 전에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보리와 콩만으로 만든 소박한 식사. 고기도 없고 술도 없고 과식할 여유조차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죽었어야 할 남보쿠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간 관상가는 놀라며 말합니다. 관상이 바뀌었다. 타고난 얼굴은 그대로인데 관상이 바뀐 겁니다. 도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보쿠는 이 경험에서 하나의 의문을 풋습니다. 관상을 바꾸는 건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아닐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9년간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발소에서 3년을 일하며 수천 명의 머리와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목욕탕에서 3년을 일하며 사람들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서 3년을 보내며 뼈의 형상까지 연구했습니다. 두상, 면상, 채상, 골상. 사람의 관상을 이루는 모든 것에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9년간 수천 명을 관찰한 끝에 남보쿠가 도달한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관상이 좋은 사람은 하나같이 적게 먹고 있었고, 관상이 나쁜 사람은 예외 없이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먹는 양이었습니다. 이 발견 하나로 남보쿠는 제자 3,000명 이상을 거느린 일본 관상학의 권위자가 됩니다. 평균 수명이 40년 남짓이던 시대에 78세까지 장수했고 말년에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관상의 남자가 일본 최고의 관상가이자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남보쿠가 발견한 법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남보쿠는 자신의 깨달음을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합니다. 하늘이 정한 밥의 양이라는 뜻의 천량론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평생 먹을 양식을 받는다. 그 양식을 빨리 소비하면 빨리 죽고 아껴 먹으면 오래 산다. 먹으면 날마다 하늘에 빚을 지는 것이라고 남보쿠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것이 배의 80% 법칙이었습니다.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 8알만 채워라. 그러면 몸이 알아서 건강을 지킨다. 이것이 남보쿠가 평생 실천한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남보쿠 자신이 매일 보리 한 옥과 채소 한 가지만 먹으며 이 원칙을 지켰고 그 결과 78세까지 건강하게 살며 부를 쌓았습니다. 남보쿠에 따르면 과식의 결과는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목숨의 관역에 활을 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관상이 흉해지고 가세가 기울고 그 영향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적게 먹으면 관상이 좋아지고 부가 찾아오고 품격이 갖춰집니다. 소식하면 품격이 갖춰지고 품격 있는 사람은 소식한다. 이것이 남북후가 수천 명의 관상을 관찰하며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남북후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고기가 많아도 밥보다 많이 먹지 않았고 제철이 아닌 것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12첩 반상을 먹으며 평균 47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금욕적으로 소식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지킨 영조는 83세까지 살며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조선 최장수 왕이 된 겁니다. 도시의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풍요로운 식생활 속에서 대대로 단명했지만 산촌에서 거친 음식을 소박하게 먹던 사람들은 오히려 장수했습니다.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살고 많이 먹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 250년 전 남북후의 법칙은 동양 전체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건 250년 전 동양의 철학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2022년 현대 과학이 이걸 증명해버렸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후원한 대규모 실험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인 220명을 모아서 2년 동안 먹는 양을 25%만 줄이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몸의 노화 속도가 2에서 3% 느려졌고 사망 위험은 10에서 1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담배를 끊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적게 먹는 것만으로 금연과 같은 효과를 얻은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세포 수준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의 수명 시계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빨라지는데 칼로리를 줄인 사람들은 2년 차부터 이 시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포 자체가 젊어지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몸소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입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미국의 3배에 달하는 장수 지역입니다. 심장병과 암 발병률은 일본 평균의 5분의 1, 치매는 절반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면 배를 80%만 채우는 겁니다. 하라하치부. 남북후가 250년 전에 말한 배 80% 법칙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과식하면 왜 머리가 멍해지는지 과학이 그 이유도 밝혀냈습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뇌를 깨우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배가 비어 있을 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250년 전 남북후가 직관으로 발견한 것을 현대 과학이 데이터로 확인한 겁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살고 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공식을 뜯어봐 보면요. 소식이 바꾸는 건 수명만이 아닙니다. 남북후가 정말 강조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북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남북후 철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소식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닙니다.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식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후가 죽을 관상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식욕을 이긴 사람이 운명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건 25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실천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소식을 1년 반 동안 실천한 한 저자는 하루 2끼, 아침에는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정식 한 끼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력이 떨어졌지만 곧 몸이 가벼워졌고 건강검진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복의 즐거움보다 공복의 쾌감이 더 크다. 소식 40년 차인 75세 실천자는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적게 먹는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맑은 정신과 더 건강한 몸, 그리고 더 단단한 의지를 얻는 일입니다. 250년 전 죽을 관상의 남자가 발견한 법칙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적게 먹는 것. 그것이 수명과 부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한 끼를 줄여보는 것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